자, 이번 시간 제7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가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용도지역이 나와 있는데, 용도지역은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용 용도를 제한하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토지 적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 적성 평가는 대상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이거와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 게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를 해서 만약에 주거 용도, 즉 거주 용도로 해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해당되는 토지와 관련해서 이용 용도는 주거나 거주 용도로 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토개법에서는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주거지역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토지 이용 자체가 제한이 되고 토지 이용의 용도가 제한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토지에 개발을 하고자 한다. 그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한다. 건축물 건축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개발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건축물 용도가 제한이 된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용도 자체가 제한되면 대상 토지에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되죠. 만약에 이제 주거 용도면 공장 용도로 해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제 이용 용도가 정해지면 대상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고 그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제한이 된다. 자, 그리고 국토개법에서는 이와 같은 건축물 용도뿐만 아니고 대상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크기, 즉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건폐율하고 용적률, 자 이거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제한이 되면 건물의 크기가 제한이 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 제한에 따라서 또한 건물의 높이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이 됩니다. 용도지역은 지정이 되면 토지 이용이 제한이 되고 또한 토지 이용이 제한이 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물의 크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자,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그와 같은 이제 특성이 용도지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용도지역을 일단 제한을 할 때는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와 관련해서 한 필지. 필지 개념은 나중에 이제 공간정보법에 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토지가 있으면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 이제 표현한 용도지역은 토지에 대해서 서로 중복해서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중복해서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의 필지, 즉 하나의 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용도지역이 지정이 돼야 된다. 이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기 지금 토지 1000제곱미터, 즉 한 필지가 있다. 그럼 여기 토지에 대해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이와 같이 두 개의 용도지역이 지정이 가능하냐 이건데 이건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 지정은 한 필지, 하나의 이제 필지, 하나의 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야 된다. 자, 이거 원칙이라는 것 좀 유념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이제 용도지역 지정에 따라 이와 같은 이제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완화시킬 목적으로 특히 이제 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완화시킬 목적으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용도지구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와 같은 용도지구도 도시공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제한 그리고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이와 같은 제한을 다시 또 강화 또는 완화할 목적으로 한 번 더 또 제한을 한다. 그럼 이때 이제 제한이 되게 되면 용도구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의미를 잘 유념해 두시고, 용도지구,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은 일단 제한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용도지역은 제한을 할 때 대상이 주로 토지와 관련해서 블록 단위 또는 택지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가 용도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도지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이제 제한 자체를 또 강화 또 완화할 목적이죠. 근데 용도지구는 대부분 지정할 때는 도로 또는 하천 이와 같은 시설물을 기준해서 도로나 뭐 하천 등의 이제 시설물을 기준해서 10km 이내나 또는 뭐 100m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이 되는 게 이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도지역이 블록 단위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도로에 이제 적혀 있으면 여기 이제 도로하고 대지의 이제 경계선을 기준해서 여기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뭐 100m 이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이 되면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 용도지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주로 블록 단위 아니면 획지 단위로 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이고, 용도지구는 도로나 하천 이와 같은 이제 시설물 등을 기준해서 가까이 이제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게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자, 그리고 용도구역은 적용 대상 지역의 지번 그리고 면적 자, 이런 걸 특정해가지고 지정하게 되면 자, 이게 구역이 됩니다. 구역.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용도지역이 있으면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 지번 뭐 1지번부터 10지번까지 면적 5,000제곱미터에 대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대상 지역이 전체가 아니고 대상 지번하고 면적 특정되는 이 부분만 지정을 할 때 이런 경우가 구역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3개 잘 구분하시고 그 의미와 관련해서 용어 정의는 그 부분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용도지역의 이제 지정 용도지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은 일단 토지 이용, 토지 사용하는 목적을 제한하고 그 목적이 제한되면 대상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이게 제한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물의 이제 크기, 즉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자 이런 걸 제한할 목적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도시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에 따라서 지정이나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기 때문에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해서 결정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의 이제 지정이나 변경과 관련해서 시장하고 군수는 지정이나 변경에 대해서 위반만 할 수가 있는 거고, 용도 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결정은 결정권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결정권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관련해서 위반을 할 수 있는 거고 결정을 하지 못한다.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것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 결정을 하는데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는 총 21가지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도 지역은 크게 4개로 구분합니다.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이제 4가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원래 이제 도시지역은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과 관련해서 지정하면 이게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다시 또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보존지역도 아닌 그와 같은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지정되는 게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거고,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3개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도시지역이면 여기를 의미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면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존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과 관련해서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 등과 관련해서 육성이나 이제 보호 등이 이제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게 농림지역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자연환경이나 수자원이나 문화재나 자연환경, 수자원, 그리고 문화재 이와 같은 걸 이제 보호하거나 수산자원을 이제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4개 용도 지역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특히 여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여기 이제 3개 용도 지역을 법률에서 이제 표현할 때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자, 여기 이제 3개 용도 지역이 법에 이제 법률상 다 글자를 기재하게 되면 16글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줄여서 표현하게 되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더 줄여서 표현하면 비도시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용도지역 구분에 대해서 도시지역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와 같은 이제 4개의 용도지역을 묶어서 도시지역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개법에서 또는 다른 법률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용도지역 관련해서 3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여기 3개 용도지역을 묶어서 줄여서 이제 표현할 때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또 줄이게 되면 비도시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험 관련해서 준비를 하실 때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이렇게 놓으면 그냥 시골이 아니고 시험 관련해서는 용도지역 3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 3개 용도지역을 줄여서 추정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
네 개로 이제 구분하는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에서 세분화가 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 산업, 그리고 공업, 그리고 녹지지역, 네 개로 이제 세분화됩니다. 원래 이제 주거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거지역은 주로 이제 거주와 관련해서 거주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서는 뭐 거주에 안녕하고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세분화가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은 차이가 주거환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주거환경,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환경 관련해서 양호한 주거환경이냐 편리한 주거환경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용 주거지역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냐, 자 이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 나라인데, 준주거지역은 지정이 되면 주거 기능 이외 업무라든지 업무 기능이라든지 상업 기능 등과 관련해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그 같은 용도일 때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양호한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시 1종, 2종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면 1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용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2종 전용 주거지역, 자, 두 가지로 이제 세분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입니다. 주로 뭐 공원이라든지 산 주변에 있는 그 같은 이제 주거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편리한 주거 환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교통시설에 이제 가까운 그 같은 이제 주거 환경이 이제 편리한 주거 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청수를 기준해서 1종, 2종, 3종,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분합니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저층이면 주로 이제 4층 이하, 여기 이제 해당할 때 저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종은 중층, 자 여기서 이제 중층이면 가까이 이제 15층 이하가 주로 이제 중층이 되는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종은 중고층 주택의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층 이하까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고, 15층 이상이 되면 중고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일단 편리한 주거 환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시설이나 이 부분이 중점이 되는 거고, 주택의 이제 청수 기준에서 이와 같이 이제 1종, 2종, 3종 세 가지 이제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제 준주거지역은 대상 토지를 주거 용도 이외에 업무 시설이나 상업 시설 이와 같은 용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같은 용도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거지역이 세분화되는 종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잘 응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거지역 중에서 공동주택, 자 주거지역 중에서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허용 안 되는 용도 지역이 어디냐,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전용 주거지역 중에서는 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죠.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이게 해당 사항이고, 그다음 이제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허용이 안 됩니다. 원래 이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인데 4층 이하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전용 일종, 여기 이제 두 가지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건축물 용도와 관련 제한이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자, 상업지역 이제 상업활동. 상업활동에 이제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하는 게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유통 상업지역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 자,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또는 부도심의 상업기능을 기대했는데 도심이다 또는 부도심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심 지역이나 부도심 지역에 사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과 관련해서 업무 기능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정한 게 사업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제 지역이 있으면 도심하고 부도심 이런 지역은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명동 같은 경우가 여기 도심 지역이고, 그다음 이제 부도심 지역이다 기대인데 서울과 관련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곽 중에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거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청량리나 이런 지역이 부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활동의 편익을 위해서 지정하는 게 중심상업지역이고, 이와 같은 중심상업지역은 토지를 주로 고밀도로에서 개발하는 게 가능합니다. 건폐율의 용적률은 가장 높은 게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반상업지역 나이인데,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는데 주로 역세권 지역이 여기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하철이 이제 노선 같은 경우가 두세 개가 이제 겹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해서 지정하면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이제 유통상업지역 보면 도시 내하고 지역 간 유통기능이 이제 정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 들어가는 지역이 유통사업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유통사업지역도 대상 도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은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사업지역은 주로 규모가 큰 대단히 이제 주택단지, 대단히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걸 주변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면 근린사업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심사업지역 4개로 구분되는데 이거는 순서대로 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1, 6은 이렇게 해서 4개로 해서 기억하시고 여기 이제 4가지로 이제 4개를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는 건 나중에 용적률 적용할 때 용적률 기준이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이게 이제 숫자가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나와 있고, 공업지역은 주로 생산, 공업과 관련해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고,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하고 중공업지역 3개로 분합니다. 특히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 두 가지 잘 분하셔야 되고, 전용공업지역은 특성이 중화공업이라 또는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전용공업지역입니다.
특성이 일단 중화공업이다 또 공해성 공업이 입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화공업이 일반적으로 뭐 공해성을 이제 배출하니까 두 가지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청룡공업 지역은 일단 환경 관련해서 공해성 또는 중화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이제 공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게 일반 공업지역인데, 두 가지 일단 환경성 관련해서 두 개가 이제 구분된다는 것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은 경공업이 주로 들어가고, 그 밖에 이제 주거 기능이나 뭐 업무나 상업 기능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중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경공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뭐 간의 수공업 등이 이제 들어가는 지역이 경공업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업 지역은 전용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되니까 세 개를 잘 구분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녹지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녹지 지역은 일단 도시 지역,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에 포함이 되는데,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개발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 등을 제한함에 따라서 주로 뭐 도시 내에서 이제 산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할 목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 이게 이제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도 보전 녹지 지역하고 생산 녹지 지역하고 자연 녹지 지역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특히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이 주로 출제해야 되니까 자연 녹지 지역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의 환경, 경관, 산림 그리고 보전 녹지 공간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되면 끝에 보존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녹지 지역인데,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지정되는 게 생산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농업적 생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도시 지역 내에서도 농업이 이제 필요하죠. 야채라든지 이런 거 이제 생산해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유보시킨 그와 같은 이제 토지가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내에서 이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 녹지 지역 나인데,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녹지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과 관련해서는 일단 끝에 부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적 개발이 허용이 된다. 자, 이게 들어가야 자연 녹지 지역에 기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녹지 지역까지 해서 잘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용도 지역이 이제 도시 지역일 때는 주거 지역, 사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일단 4개로 구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상 목록으로 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다시 이제 주거 지역은 천용 주거 지역과 관련해서 1종, 2종 두 개로 이제 다시 또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과 관련해서는 1종, 2종, 3종 세 개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된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총 6개 용도로 해서 세분화됩니다. 시험은 이분이 자주 출제되니까 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자, 4개로 구분이 된다는 것. 중심사업지역, 일반사업지역, 유통사업지역, 관리사업지역.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은 천연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3개로 분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개로 또 구분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일단 세분화, 구분화 많이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나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끼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때 지정하거나 또는 여기 나 있는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그 같은 경우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각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이렇게 이제 3개로 이제 구분하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등의 편입 등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 등이 이제 필요할 때 지정하면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관리지역은 원래는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해당된 토지의 지역 여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하기 곤란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정하는 게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다. 그래서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제 지정하는 게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개로 이제 구분되고, 특히 계획관리지역이 특이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2가지가 나와 있는데,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존산지 등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 자, 여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는 국토개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입니다. 농지법이나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지역이나 보존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국토개법상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해서 지정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림지역 보면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 등으로,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지정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농림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법이면 농업임업입니다. 농업임업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자연환경보존지역인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보존하고 보호 육성 2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이건 보존이고, 수산자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자원은 주로 김이라든지 정복이라든지 이런 게 수산자원이고, 이와 같은 수산자원을 양식동을 하는 지역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하는 게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 구분과 관련해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
용도 지역을 일단 4개로 분화하고, 자, 이게 이제 세분화되게 되면 총 21개로 해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21개 세분된 용도 지역, 이거 명칭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토개혁법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용도지역 세분된 용도지역 표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용도지역 세분화된 거 21개 이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